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잠깐만. 뭐 안 챙긴 거 없어? 안 챙긴 거? 지갑 챙겼고, 핸드폰 챙겼고, 다 챙겼는데? 나를 안 챙겼잖아. 나를 안아주고 가야지. 아유, 깜빡하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응, 잘 다녀와. 잘 쉬고 있어. 어? 오랜 결혼 생활에도 누구보다 알콩달콩했던 부부. 그런데 다정했던 남편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고 매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나왔어.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늦어? 넌 늦게까지 일하고 남편한테 다짜고짜 화부터 내냐? 전화 또 왜 안 받아? 당신 요즘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지? 남편의 외도를 알기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짜증이 들고 갑자기 결혼 반지를 빼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었고요. 연락이 자주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들마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상간녀를 우연히 마주치고 다정한 모습에 따라가 보는데 자기야 춥지? 어떡하지? 우리 저기 안아줄까? 그렇게 의심은 확신이 되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는데요. 자기야.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한 거 있지? 아니 증거 사진까지 다 모아놨더라니까? 증거 사진이 있다는 건 뒤에서 맨날 우리 따라다녔다는 얘기 아니야.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자. 우리도 고소하면 돼. 남편과 상간녀가 저에게 5건의 형사고소를 했어요. 갖고 있지도 않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및 유포 시도하려고 했다. 당연히 거짓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혼 소송에서 외도에 대한 위자료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어린 자녀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남사스러운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그 뒤로 아빠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남을까봐 걱정인데 제가 엄마로서 아이들의 마음 치유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야, 근데 이게 저도 보면서 너무 열이 받는데 아니 남편이랑 이게 상관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뻔뻔하죠.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답디다. 아니 그리고 근데 두 딸을 지금 본인의 딸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 엄마를 상대로 5번의 형사 고소를 했다는 것도 너무하다 싶고요. 다행히 그래도 혐의 없음 처리가 됐어요. 그죠? 아, 다행이다. 아유 정말. 저렇게 좀 거짓말을 지어내서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약간 이런 철면피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변호사님? 많이 있죠. 아, 많아요? 우리 변호사들은 이렇게 소송 서류, 이혼 서류 보잖아요. 아, 또 소설 쓰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거짓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막 혈압이 오른다, 뭐 비가 거꾸로 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제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랑하는 모습도 막 사진 촬영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좀 바람이 났던 것 같아. 그게 남편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SNS에 다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 바람 났어요. 그래서 아내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피켓 씌워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게 자켓을 보니까 이제 돈 봉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 다 직장도 잃고 상처만 받고 결국 자녀 양육비도 못 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물론 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상처만 받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변호사님 그 말이 쉽지 이성을 잃었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일단. 예? 그게 뭐 직접 한번 겪어보세요. 상담도 하지 말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을 다들 해보라는 권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 지금.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얼굴 벌게진 이런 상태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대요. 복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복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늘 배우잖아요, 그죠? 네, 두 사람이 점점 방송이 막 늘어요. 요약 정리도 잘해주고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살해자분의 질문부터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억울해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허위 형사고소 5건, 남편의 외도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허위 형사 고소,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고죄는요, 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에 상대방들이 나는 영상을 유포할 생각도 없었는데 말을 지어내서 나를 악의적으로 고소했다. 그렇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다음에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인데 법의 영역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웠던 점이 이 초등학생 딸들이 아빠와 상간녀의 남사스러운 사진을 우연히 봤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트라우마도 남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엄마로서 아이들의 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고민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가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런 것들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받는 첫 번째 충격과 배신감도 있지만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그 부정하고 적절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전자로 내려오진 않을까. 이런 근원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이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 다른 존재를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서 생애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장면을 통해서 내 엄마 아버지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일명 우리가 유기불안, 내가 버려질 것이다, 남겨질 것이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오줌을 싸는 아이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실제 부부가 당사자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를 보여주는 게 아이들의 부모 경험, 부모 이혼 경험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 사례자께서 아이들 심리 상담 받게 하셨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남편 닮은 아이에 대해서 약간 더 불편한 시선을 보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닮은 모든 것들이 다 싫거든요. 들키지 말 것. 그 아이는 무고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치료가 지금 진행이 되거든 물어보셔야 돼요. 마음은 괜찮니? 어려움은 없니?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가족끼리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역할이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또 이제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뭔가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 도움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재산 분할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남편이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간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출금 문제.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 전에 상간 소송 전에 살고 있던 집을 이제 가압류를 해놨는데 남편이 이제 돈을 자꾸 이렇게 빼돌리는 정황. 이런 경우 이거 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 상담할 때 가장 난감한 질문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 재산 정말 주고 싶지 않아요. 이 재산 좀 안 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빼돌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데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뭐든지 누구든지 다 빼돌리잖아요. 재산 분할 해주고 싶은 사람, 위자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에 대비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예금을 찾거나 그건 다 포함시킵니다. 그거를 빼돌렸다고 해서 재산 분할이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상대방 모르게 좀 몰래 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돌려
올려놓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행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의가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돼 있다고 해서 남편 단독 재산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혼하면 반반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가 누구 거라도 그건 어차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